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레이싱에 담긴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저는 다양한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사이클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큰 경사를 가진 빗면을 따라서 선수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경쟁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유튜브를 보던 중 어떤 유튜버가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카 레이싱 게임에 대한 영상을 본 후 제가 옛날에 재미있게 봤던 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은 이 사진과 같습니다. 자, 이전에 4개의 사진 또는 영상에는 아주 큰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달리는 면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이 트랙들이 다 기울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게 평평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기울어져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트랙에 따라 달립니다. 만약 이들이 직진으로 달리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냥 밟고 멈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불구불하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트랙을 따라 질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좌우로도 작용해야 하죠. 단지 엔진을 통해서 앞쪽으로 힘을 가하는 것뿐만이 아닌 좌우로 회전을 하기 위해선 좌우로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 트랙이 평탄하다면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마찰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차는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회전을 하다가 차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는 레이싱장은 그 트랙이 경사가 져 있는 것입니다. 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즉 이것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요. 구심력이란 원운동을 할 때 그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뜻합니다. 아까 말한 평탄한 경우에서는 마찰력이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줘야 하죠. 하지만 마찰력으로는 충분한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빗면을 만들어서 빗면이 주는 수직 항력이 추가적인 구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울어져 있는 트랙을 단순화시킨 모습입니다. 중력이 mg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수직 항력 n이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이 둘의 합력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화살표 이것은 구심력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마찰력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찰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아주 복잡하여서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힘들을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주어진 세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적절히 활용해서 두 개의 X축, Y축의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여기서 계산을 통해 V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느린 속도로 달린다면 빗면으로부터 조금씩 내려오면서 회전하겠지만 만약 이보다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빗면 위로 올라가거나 심지어는 튕겨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계산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와는 크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찰력이 고려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찰력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은 복잡함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서 마찰력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지 빗면 윗 방향으로 작용할지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찰력이 빗면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마찰력이 위로 작용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자동차의 속도가 조금 느려서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해 마찰력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위로 잡아주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이때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을 적용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찰력이 만약에 운동 마찰력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바퀴가 항상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실제의 경우인 바퀴가 땅과 딱 붙어서 굴러가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바퀴는 땅과 딱 붙어 있고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정지 마찰 계수에 해당하는 μs를 적용하여서 μs 곱하기 수직 항력 n을 한 값이 정지 마찰력이 되어야 하고요. 이때의 합력은 90력이고 식 m 얼분의 v제곱을 대입하여서 x축과 y축 성분으로 나누어서 수식을 세워주면 이런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연립방정식을 계산하여서 해 v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한 값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 마찰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찰력이 아래로 작용한다는 것은 아까와 다르게 힘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마찰력이 안쪽으로 잡아주는 경우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죠. 따라서 μs 또 합력은 당연히 안쪽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지 마찰력이 아까와 반대로 안쪽, 즉 90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90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보다 좀 더 크게 파란색 화살표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우를 또 계산해 준다면 이런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식을 계산하면 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의 경우에는 분모의 1 플러스 μs 탄젠 세타, 분자의 μs 마이너스 탄젠 세타였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죠. 즉 아까보다 지금의 경우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트랙 위에서 자동차가 달릴 때 작용하는 다양한 힘들을 분석하여 보았고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도 어떤 물리학의 원리가 숨어 있을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